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학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홍쌤, 저는 김쌤. 같이 이번에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학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과학 좋아하시나요, 김쌤? 과학을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아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과학요? 예. 근데 요즘은 막 AI 시대이기도 하고 뭐 GPT도 그렇고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학창 시절에 그러면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중에서 생물. 생물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했다기보다는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물리는 좀 계산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문과였거든요. 근데 예. 홍쌤은 과학 중에 어떤 거 좋아하셨나요? 예, 저는 물리가 의외로 조금 재밌었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과였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뭔가 예를 들면 물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계산하고 뭔가 답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수학이랑 물리가 좀 관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도 잘하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홍쌤은 수학도 잘 하셨겠네요. 저도 이제 잘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연결이 좀 되긴 하겠죠. 네. 그리고 지구과학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네. 지구 뭐 행성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태양과의 거리라던가 뭐 이런 것도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어떠셨어요? 화학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예. 미드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예. 네, 그랬었죠. 거기 보면은 맥가이버가 막 초콜릿 하나로 뭔가를 폭탄을 만든다든지 껌으로 그런 것들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아마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죠. 뭔가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면 맥가이버가 이제 물리적인 것도 이용을 하고 때로는 화학적인 것도 이용을 해서 뭔가 탈출한다던가 네, 되게 창의적인 네, 맞아요. 그래서 과학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AI 말씀도 했지만 이제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더 촉망받는 그런 학문 네, 분야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강의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물질과 에너지, 이게 중학교에서 이제 이런 항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부는 생명과 지구, 뭔가 생물이랑 지구과학이겠죠. 그리고 3부는 우리가 1부, 2부 했던 한자 중에서 조금 보충이 필요한 걸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부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자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영어 문장이 있고 네. 그 문장에 있는 개념이 이제 한자와 같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응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설탕이 있고 네, 그리고 물이 컵 안에 있고 물이 있고 또 그 설탕 알갱이들이 그렇죠. 네,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설탕물이 그렇죠. 되죠. 이런 요게 이제 화학 분야에 해당되겠죠. 네. 보면 설탕이 이렇게 고체로 있다가 물을 만나면 물에다가 넣으면 녹겠죠. 네. 그래서 녹은 것을 결국 설탕물 용액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설탕만 있었을 때는 녹지 않겠죠. 그쵸. 그러면 고체겠죠? 어떤 매개체가 녹아야지 녹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용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는 용매의 역할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꼭 설탕이 아니라 소금도 가능하겠죠. 그쵸? 예, 그 소금도 물이라는 용매를 통하면 뭐가 될까요?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용액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체를 녹인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보면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자가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뭐가 있죠? 물 숫자요? 그렇죠. 주로 액체로 된 게 뭔가 녹을 때 액체가 네. 되겠죠. 그래서 네. 물 숫자가 들어가고 이 오른쪽은 바른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녹을 용자가 들어간 말이 용액, 그리고 용해, 그리고 똑같이 용액이네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자가 또 재밌는데 이 오른쪽 부분이 바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여자 여자인데 보통 옛날에 중매를 여성분들이 많이 했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소개팅 같은. 네. 근데 그때 중매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중매 매자인데 바로 이 한자가 중매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중은 요 오른쪽만 있으면 가운데 중인데 사람인이 들어가서 사람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이제 상가 같은데 네. 예, 부동산 중개 이런 데 본 적 있죠. 그쵸. 예, 바로 요 중개.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 사장님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 라고 할 때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격도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매 같은 경우도 이제 중매 매자니까 중매도 여기 여자 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류를 소통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자는 우리가 매개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예, 그때도 쓰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방송 매체. 매체라고 하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집에 있는데 방송국에서 어떤 정보를 주죠. 네. 정보를 주는데 중간에 만약에 TV나 라디오가 없다고 하면 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집에 TV나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 매체 할 때도 이 중매 매자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용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매쟁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체인데 네. 용액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중간 단계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매 매자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럼 이어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서 참고로 이 표는 이지혜 선생님의 학위 논문에서 예, 과학 한자 용어 학습 방법 연구라는 논문에 있는 표고요. 상당히 정리가 잘 돼서 이제 진짜 깔끔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잘 된 부분은 여기 보면 교과서 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좀 어렵죠. 예, 네. 축자식 해석. 해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직역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교과서 풀이가 의역이라고 한다면 네. 축자식 해석은 직역. 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 의역 같은 이 교과서 풀이보다 직역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개념이 더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런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과 에너지에서 고체. 예. 그래서 자갈처럼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 아까 보면 그 설탕이나 소금 알갱이 같은 게 고체였죠. 예, 네. 예. 그리고 그 북한에서 가끔씩 이제 미사일 같은 걸로 이제 위협을 하긴 하는데, 발사체? 예,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보면 전엔 액체 연료였다가 이제 점점 무슨 연료로 바꾸고 있죠? 고체 그렇죠. 연료. 예, 고체 네. 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액체는 뭔가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랄까 보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바로 발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그리고 또 어떤 체가 있을까요? 기체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음, 물, 수증기처럼. 맞습니다. 네. 그 상태에 따라서 온도나 상태에 따라서 그 형체가 이제 각각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축자식으로 한번 볼게요. 굳을 곧자, 예, 굳을 곧자 딱딱한 거죠. 그 다음에 형체, 체에서 굳어 있는 형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깔끔하죠. 네네. 고체는 굳어 있는 형체다. 그리고 고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안에 옛고? 옛고자가 들어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옛고자가 들어가서 바른 부분. 근데 뭔가 음, 네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죠. 갇혀있는 느낌이 예, 맞아요,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을 고자. 예, 이렇게 생각이 열려져 있어야죠. 근데 유연해야죠. 이 네. 상태는 이제 딱 갇혀 있는, 예, 굳는다 그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면 광상이란 지금 우리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쇳돌 광자 그 평상상에서 광물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밀집된 곳. 그 다음에 광상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광원이란 말은 네, 가끔 들어본 쓰죠. 것 예, 같아요. 보면 네. 광은 빛 광자. 그 다음에 원은 근원 원자. 여기 보면 왼쪽에 무수자가 있죠. 네. 그래서 샘물, 원래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산의 약수터에서 물들어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물이 샘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물이 나오는 원천을 뭐라고 할까요?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지. 아, 예, 그렇네요, 예, 진짜. 예. 근데 빛의 근원이니까 광원. 광원. 예,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응용할 음, 수 있겠죠. 음, 근데 이거를 교과서 풀이로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조금 약간 애매하죠. 오히려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뚜렷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자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게 훨씬 뭐랄까 약간 경제적인 게 있는 좀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고, 명확하면서도 네. 경제적인 그런 면이 있다. 네네. 예, 그래서 중고등학생 분들이 이제 이 자기 강좌를 통해서 보면 개념을 한자 하나하나 약간 축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하나 해서 어, 단어의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단, 열. 열, 그렇죠? 단자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작게 되어 있는데 실이에요. 실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끼. 그래서 약간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을 도끼로 자르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확실하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자를 단 단자. 혹은 끈을 단자. 그 다음에 더울 열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추운데 이게 중요하죠. 단열이 중요하죠. 예, 그쵸. 그럼 단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난방, 히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난방이고 네. 단열은 아무래도 뭐 커튼을 하나 더 친다던가
문풍지 이런 그렇죠. 예, 거라든지, 맞습니다. 네, 예,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막는, 것. 예, 네, 그래서 문풍지라던가, 아니면 뭐 스티로포를 더 댄다던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예, 단열하니까 그런 예. 다른 단어로 단수, 단전,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을 것 예, 그래서 같습니다. 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끊어지는 거니까, 네, 아파트 같은데 무슨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제 뭐 하루 정도 물이 끊깁니다 할 때 단수하죠. 그러면 네, 이제 물을 그 전날에 받아둬야죠. 예,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대야, 네, 예, 대야에다가, 예, 예. 그래서 단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겨울에는 단열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할 때 요 한자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등속 운동. 예, 같을 등자에 속도 속자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운동,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등속 운동.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대구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갈 때 60km로 쭉 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등속 운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이제 욕을 먹겠죠. 예, 그 등속으로 한 100km는 가야 되겠죠. 예, 왜냐면 등속으로 고속도로에서 60으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예, 그렇기도 같아요. 하고 네, 사람들이 좀 싫어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발화점. 발은 일어날 발자. 그래서 뭔가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일어날 발. 그다음에 화. 요거는 불화자. 그러니까 불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발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위험하죠. 예,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네, 가끔 그 음, 인덕션 이런 거를 그 음. 반려동물 고양이가 아,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 화재가 나는, 이렇게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인덕션 같은데 이렇게 잠금 버튼이 네, 있죠. 그게 그래서 필요한 것 예, 같아요. 이제 잠금으로 해놓고 그래서 혹시 그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 어디 올라갈지 모르니까 예, 이제 네, 발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뭔가 발화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점은 여기 보면 지점. 이 점자 보면 오른쪽에 발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점친다 할 때 점자가 되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점이 딱 찍었을 때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검은 검을 흑자? 흑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두 개의 네, 요소가 만나는 글자예요. 예, 네, 그래서 발화점은 불을 일으키는 지점. 음, 예, 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응고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엉길 응자, 그다음에 굳을 고자. 그래서 엉겨서 굳어짐. 아까 우리 고자는 고체할 때, 그쵸? 예, 맞습니다. 굳어 있는 예, 상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보면 액체가 냉각되어 고체로 변하는 현상. 예, 피가 응고가 되면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네, 예, 피가 나서 근데 이제 혈소판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응고가 안 되는 경우가 네, 있대요. 그럼 되게 위험하겠죠. 그죠. 아스피린 같은 예, 경우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조심해야 예,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응고를 막는 네, 그러면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몸속에 있는 혈액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그것도 위험해질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응고라는 게 되게 소중한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고가 되면 나중에 피가 어떻게 되죠? 피가 멈추게 되고 더 예, 이상 흐르지 않죠. 예, 그리고 뭔가 약간 딱지 같은 게 앉죠. 네, 예, 이제 딱지 같은 게 오래 되다가 나중에 딱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다 낫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로 이 응고라고 하는 혈액의 응고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혈액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질들도 이제 응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응결. 이건 보면 엉겨서 이제 뭉쳐진다. 이게 결이 바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뭐 결집한다 음, 할 때,
매질 결자라고 하죠. 결혼할 때도 저 결제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실사가 있죠. 네, 실이 어떻게 보면 묶이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실처럼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가 들어간다. 상당히 뭔가 철학적이죠. 그래서 실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매 우리 아까 봤었죠. 네,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해라는 게 있어요. 융해. 예, 보면 녹을 융, 풀해. 네, 그래서 녹아서 풀어지는. 아까 보면 그 물이 있고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이 녹죠. 네, 용액으로 그것도 바뀌죠. 이제 융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융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풀이로 보면 교과서가 아니라 예, 고체가 가열이 되어 이제 액체로 변하는 현상. 요거는 보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녹는 거고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아무튼 네, 얼음을 가열해서 이제 음, 액체가 되는 것을 이제 음, 융해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녹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네요. 근데 요 관련해서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융자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한자랑 비슷한 네, 초기의 한자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소치래요. 소자, 네, 네, 솥격. 근데 다리가 몇 개죠? 세 개, 그렇죠. 세 개짜리. 근데 왜 세 개짜리 다리를 썼을까요? 이 엄청 큰 솥이거든요. 네, 왜 세 개일까? 왜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일까? 글쎄, 예전에는 그렇게 근데 산발이처럼, 이 네 개면 이거를 맞추기가 좀 어렵대요. 균형을 맞추기가. 네, 네, 예. 근데 세 개는 균형을 맞추기가 더 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두 개면 안 되겠죠. 하나거나 두 개는 안 되는데 세 개는 좀 뭔가 좀 더 안정감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개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근데 솥이 있고 이 오른쪽에 벌레들이에요. 꼬물꼬물한 게. 네, 근데 이 솥과 벌레라고 하는 거랑 녹는다라는 거랑 이게 무슨 연관이?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오, 이게 그렇군요. 이 이전의 단계의 글자를 봐야지 해결이 돼요. 네, 계속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얼음이에요, 얼음. 그게 얼음이군요. 예, 얼음이고 여기 이렇게 뭐가 화살표 같은 게 있잖아요. 꼬물꼬물 예, 올라가는. 이게 네, 바로 김이에요, 김. 수증기.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알죠? 네, 예, 네,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뭐 택배로 이렇게 음식물 받으면 수증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음이고 수증기니까 네. 이 상태가 이 얼음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태일까요? 얼음이 녹는 녹는 그렇죠.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녹을 융자인 거예요. 네, 이해되죠? 녹을 융자. 네. 근데 그렇기 때 솥하고 벌레하고는 그런데 전혀. 그래서 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원래 요게 원래 글자인데 잘못 변한 거예요. 얼음이 갑자기 솥으로 변하고 네. 뜬금없이 생뚱맞게. 요 네. 수증기 세 개가 벌레로 변한. 예,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리는 것이죠. 비법을 그렇죠. 알려주시는군요. 결국은 네, 얼음이 녹는 네, 장면이다. 음, 그래서 녹을 융자인데 네, 글자가 여기서 여기로 잘못 변했던 것이다. 음, 그리고 이 융자는 꼭 이 과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에서 금융이란 말 있잖아요. 네, 금융이란 말 할 때도 이 융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러면 왜 금융에서는 왜 융이라는 한자가 들어갈까요? 음, 예를 들면 이제 김쌤이 뭔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네, 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만약 그 자동차가 1,000만 원이다. 네, 근데 김쌤이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어머니한테 꿀 수도 있고
자동차 할부를 할 예, 수도 할부를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대출을 받을 수 네. 있잖아요. 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막힌 상태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 이게 소통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죠. 이게 녹아진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융자, 금융. 그래서 뭔가 막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에서 그것을 뚫어주는.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자동차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게 바로 융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과도한 부채는 삶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은 가급적 안 지는 것이 예, 좋죠. 근데 하지만 또 만약에 갑자기 뭐 어떤 본인한테 뭐 사고가 났다거나 네. 이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급하게 뭔가 융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융자 이제 알겠죠? 네. 여기 소치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죠. 네. 예, 잘못 변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화, 이것도 잘 안 쓰는 말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자석으로 변화하다. 네. 근데 이 오른쪽이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것, this라는 뜻이에요. this. 네네. 근데 여기서는 발음만. 네. 그리고 자석은 이제 돌로 되어 있죠. 네. 주로. 그래서 네. 여기 돌석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과 지구. 네. 생명과 지구에서는 이제 광합성. 예, 광합성이 뭘까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보면 식물이 주로 광합성을 하는데 네. 우리가 뭐 대학 다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야, 햇볕 쐬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광합성 좀 하자. 네. 예, 사람도 이제 약간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말을 하는데 광은 이제 빛 광자, 그리고 합할 합자, 네. 이룰 성자. 그래서 빛이 합해서 이루어진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식물에서 옛날에 생물 시간 생각해 보면 이제 이파리가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또 뭔가 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엽록체.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게 광합성이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광합성이나 햇빛을 보면은 그렇죠. 우울증도 감소되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이점이 있습니다. 그 비타민 D가 아무래도 그쵸. 햇볕을 통해서 근데 대신에 이제 기미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 기미를 조심하면서 비타민 D를 이렇게 섭취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식물의 잎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이제 스스로 만드는 뿌리와 이제 이파리에서 같이 뭔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광합성. 그 다음에 근일점 이것도 생활 속에서는 잘 안 쓰는 네. 말인데 예, 가까울 근자 그 다음에 태양일 점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지점 직역해도 이해가 딱 되죠. 네. 태양에 가까운 지점. 근데 행성의 공전 궤도 위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 가까울 근자는 요 오른쪽 부분 있죠. 네. 이게 바로 도끼예요. 도끼.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발음 부분을 담당한다. 아까 끈을 단자 같은 경우도 도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근데 끈을 단자를 생각해 보면 실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도끼가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걸 회의자라고 해요. 뜻과 뜻이죠. 실과 도끼.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요 오른쪽 부분이 소리이기 네. 때문에 뜻이 만나는 회의가 아니라 요거는 형성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소리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가까울 근에 의미적으로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원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근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가깝거나 먼 그렇죠. 것들을 느끼는 그렇죠. 감각. 원근감.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글씨. 그렇죠. 뭐가 가깝고 뭐가 먼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까울 근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까운 걸 이제 보기 어려운 거랑 이제 먼 걸 보기 어려운 게 이제 근시냐 원시냐, 예, 이런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난소. 난소는 여기 보면 옛날 글자를 보면 이제 그야말로 알처럼 생겼어요. 알. 우리 명란, 그쵸? 계랑. 맞습니다. 예, 알이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집소인데 그야말로 이게 나무고요. 위에 여기 세 개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새 둥지예요. 그래서 집소자도 되지만 둥지소자가 더 가깝습니다. 새 집이니까. 그러면 난소니까 알이 사는 둥지 혹은 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가 없죠. 네. 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란이 이제 생기기 전에 난자라고 있죠. 예, 난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집, 그거를 이제 난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난자를 여기서 만들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네. 라고 합니다. 난소. 그래서 보면 임신과 관련해서는 난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는 정소가 있을 거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화, 이제 알이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네. 예, 알이 깨어나는 걸 부화라고 하는데, 요 부자 같은 경우도 요 오른쪽 부분이 뜰 부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발음을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죠? 이게 알 난자인가요? 그렇죠. 여기 알 네. 난자가 있는 근데 이게 겁니다. 되게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잘 보이진 않는데. 않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형성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이 발음이고 여기 R이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화. 우리가 에디슨 같은 경우에 부화를 꿈꿨던 사람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란을 계란을 자기 이렇게 품어가지고 네네. 언젠가는 이제 부화가 될 거야 라고 꿈꿨는데 안 됐죠. 근데 왜냐하면 그 온도나 이런 게 네네. 아무래도 그 어미새가 이렇게 품어야지. 어미새가 깃털도 더 많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집에서 음. 계란인지 메추리인지 부화가 저절로 워낙 덥다 보니까 예, 저절로 부화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에디슨이 되게 기뻐했겠죠. 그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해냈구나 이랬을 네. 텐데, 예, 그렇게 하긴 그 온도만 어느 정도 갖춰지면 맞아요. 그렇게 부화가 되는 네. 그런 경우, 어미새 없이도. 네. 근데 보통은 어미 닭이 달을 품은 지 21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병아리는 안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부리로 이제 깨겠죠. 네. 그러면 어미새는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주워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자성어. 네. 예, 무슨 동시? 그렇죠. 줄착동신가?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네. 학생만 잘해서도 안 되고, 네. 선생님만 잘해서도 안 되죠. 둘이 동시에 그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도 이제 열심히 네. 학습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화는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알에서 그렇죠. 깨어난다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꼭 어떤 알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이 네. 약간 아까 고자 얘기했지만 갇혀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뭔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틀을 깨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알에서 약간 틀을 깨는 것과 조금 통하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란.
이것도 생물이죠. 그래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데 난자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 네. 그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자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 부분이 바른 부분이겠죠. 네. 원래 아니다 할 때 영어로 no라고 할 때 be인데 발음이 be에서 뭘로 변했을까요? 배. 그렇죠. 배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밀어낼 때 손으로 밀어내나요? 그렇죠. 뭐 음. 다리로 밀어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이 더 떠오르죠. 예전에 음, 그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 자리가 없을 때 푸시맨.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손으로 밀. 그렇죠. 네. 다리로 밀면 뉴스에 나왔겠죠. 네네. 예, 손으로 주로 밉니다. 그래서 네네. 배출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에 그러면 좀 어렵죠. 네. 변비가 일어날 때 뭔가 이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피마자 기름 같은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 그쵸? 그런 기름 같은 걸 먹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또 이 배자 음. 배출한다. 네. 요즘은 다양한 변비약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꼭 어떤 그런 고체뿐만 아니라 뭐 그런 배기가스 음. 배출할 때도 이 배자 여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성숙한 난자가 난소 밖으로 이제 배출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배란의 배자와 배출의 배자가 음. 같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럼 단어가 진짜 훨씬 많이 확장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는 또 주목하는 것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접두사와 어근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어근에 여러 가지 접두사가 붙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접두사 하나에 어근이 붙으면서 또 다른 단어가 음. 만들어지는 것과 이 한자말이 만들어지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암. 사암 같은 이 오른쪽이 적을 소자, 네. 적을 소자인데 발음이 소에서 뭘로 바뀐다? 차. 예, 사로 바뀌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모래니까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뭐가 들어가면 돌석자.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알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발음이고 모래는 돌이 이제 가는 거니까 돌의 일종이니까 돌석자가 들어간다. 예. 그리고 바위 암자 같은 경우도 밑에 돌석자. 돌석자가 들어있죠.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한자가 좀 개수도 많고 좀 어렵긴 한데 획수도 많고 대신에 우리가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사고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장점이 그렇네요.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볼 수 있어요. 문해력도 상당히 많이 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력 플러스 말씀대로 이제 문해력도 네. 아까 이제 뭐 배란, 뭐 배출 할 때 똑같은 배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익혀 나가는 거기 그래서 어떻게 때문에 보면 한글 안에 음, 순수한 한글 단어보다 한자로 된 단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80에서 네, 90%라는 그거를 얘기가 있죠. 안다면 예, 요즘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 문해력의 어려움을 전혀 그렇죠.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결국은 어떤 개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네. 예, 근데 보면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썼던 단어랑 그리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단어들이 좀 뭔가 수준이 다르죠. 네. 예, 수준이 다른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고급 어휘를 이제 익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음. 익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어려운 영어 어휘들이 이제 어떤 뭐 뉴스위크라던가 어려운 영자 신문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운 영어 단어 어휘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우선 그 신문이나 잡지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다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거를 알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모르면 이해를 못 하겠죠. 그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은 어떻게 보면 어휘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을 키우는 데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보캐블러리 22,000이라던가 네, 월드 스마트라든지.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거기도 보면 이제 어근이랑 아까 말씀드린 접두사 그거를 이제 붙이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한자어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돼요. 고급 어휘의 어떻게 보면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따로 뭔가 공부를 해서 그 고급 우리말 안에서의 고급 어휘를 익히는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암은 이제 모래로 이루어진 바위. 예, 이것도 의미가 또렷하잖아요. 모래 네. 바위란 네네. 뜻이니까. 그 다음에 상망월 보면 이제 초하루 삭자에다가 보름망, 보름이 이제 15일이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초하루에서 보름으로 다시 초하루까지의 어떤 기간을 이제 상망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투. 삼투압. 예, 그렇죠. 원상. 삼투압이 딱 떠오르죠. 네. 그 삼투압이 어떤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상당히 어렵네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풀이나 아니면 뭐가 있는데 건조한 상태인데 네네. 밑에 액체가 있다. 네. 그럼 어떤 느낌이 물이 아래에 있는 액체가 위로 확 음. 올려오겠죠. 네네. 올라가겠죠. 그 압력, 그거를 이제 삼투라고 하는데, 먼저 요 삼자는 보면 오른쪽 부분의 발음이겠죠. 예, 3이니까 이게 인삼할 때의 그 삼 모양이랑 같아요. 근데 왼쪽에 물 물숫자. 숫자가 있죠. 네. 그래서 물이 뭔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소리랑 합쳐져서 스며들 삼자. 네. 그 다음에 요 투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이 홍대에 예전에 있었는데 노래방 중에 수 노래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수가 이제 빼어날 숫자. 네네. 그리고 우리 네. 빼어날 숫자가 있는데 네. 그 우리 그렇죠. 수미양가 할 때, 수미양가 선생님 네. 알겠죠? 수미양가 뭐죠? 네. 수미양가 옛날에 통지표. 네. 수미양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수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땐 정말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수가 바로 이 숫자. 빼어날 빼어나다. 그러니까 너는 성적이 빼어나다. 그럼 우는 뭘까요? 우수하다. 그렇죠. 예. 그럼 미는 아름답다. 양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양호하다. 그럼 양도 상당히 좋은 거 예,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양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가는 어때요? 가는 더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가는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수미양가 있을 때 수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가가 맨 밑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자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어렸을 때 가를 받아서 기분이 괜찮았을 뻔한 거죠. 괜찮다는 뜻이 가이. 근데 예. 안 괜찮죠.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학생들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가도 괜찮다는 뜻입니다라고 하면 좀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여튼 직역하면 수미양가는 네. 그런 양호하다는 건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성적표에 양양양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양호하다, 괜찮다. 예,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알고 하는 거랑 이제 모르고 들어가는 게 좀 다른 것이죠. 네. 근데 여기 바로 요 수인데 발음이 수에서 투로 바뀌었다. 그래서 삼투는 스며서 투가 하다 혹은 스며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조한 상태에 휴지가 있을 때 밑에 액체가 있으면 그 액체가 이렇게 스며서 이제 들어가겠죠. 네. 휴지 같은데. 그리고 그런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 소행성 하니까 뭐가 떠오르는 소설이 있을까요? 소행성요? 예, 소행성 하면 어린 왕자. 아, 그렇네요. 어린 그렇죠. 왕자. 예, 어린 왕자의 소행성에 뭐가 있어? 여우가 있었고. 여우가 있었고 장미꽃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큰 바오밥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음, 예, 그렇죠. 장미도 있고. 네. 예, 서로를 길들이는 그 말이 되게 그렇죠. 예, 인상적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어린 왕자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읽는 거랑 또 성인이 돼서 봐도 또 다르게 또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철학 소설 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 보아뱀 구렁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모자하고 그죠? 맞아요. 그 코끼리, 네네네. 코끼리를 삼키고 그죠. 네. 예. 여튼 그 작은 도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성이 있죠. 행성 중에서 작은 행성을 이제 소행성. 그럼 대행성도 있나요? 그렇겠죠. 대행성도 음,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목성 같은 경우 대행성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소행성은 정말 작은 달보다 더 작은 행성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수분. 수분은 이제 꽃가루랑 관련된 건데 요 수가 바로 받을 숫자. 근데 원래 모양을 보면 소뼈 같은 거를 요 위에 게 어떤 사람 손이고 밑에 거는 다른 사람 손이에요. 그래서 네. 소의 뼈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다라는 네. 의미. 영어로는 to take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뭘 받냐면 요 분 보면 오른쪽이 뭘까요? 나눌분. 그쵸, 나눌 분자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바른 부분인 거죠. 왼쪽 부분은 쌀 밑자. 그래서 쌀이 되게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루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 분자. 그래서 수분은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꽃가루를 받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주로 이제 이런 걸 할까요? 과수원 같은 데서 그렇네요. 하겠죠. 네, 과수원에서 아무래도 그 뭐야 그냥 두면 우리가 과일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뭔가 수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주렁주렁 과일들이 많이 예전에는 꿀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그렇죠. 많이 예, 줄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네. 사람이 수분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는 네. 그거를 말씀대로 꿀벌들이 해줬던 거고 네네. 그래서 꽃밥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다양한 방법으로 암술머리로 옮겨지는 것. 근데 그 역할을 지금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란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네. 술의 거자, 네네. 오른쪽이 이거 유라고 하는데 네. 성씨 중에 유씨 있죠. 네. 유씨 중에서 기계유씨인가? 여튼 그 유씨는 바로 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비의 유자는 아니죠? 다른 유. 네. 유씨가 되게 한자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그렇군요. 요거는 다른 유. 근데 발음이 유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수. 수로 바뀌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입 수출 알죠? 경제에서. 네. 네. 그거 할 때 바로 숫자입니다. 음, 그래서 뭔가 나른다. 뭔가 옮기는 그런 느낌이죠. 수입 수출. 근데 옮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왼쪽에 수레 거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네요. 아무래도 수레를 통해서 나르니까. 네. 이것도 형성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이 발음이니까. 그 다음에 수란. 그래서 그 알을 나르는 관은 여기 대롱 관. 우리 그 관 알죠? 네. 파이프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네네. 보면 파이프 그걸 이제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자를 나르는 관을 이제 수란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자궁과 난소를 연결하는 관이 있나 봐요. 그 관을
가늘고 긴 관을 이제 수랑관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1부는 네. 여기까지 하고 예, 곧 이어서 예, 2부 수업에서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내용이? 예. 네, 오늘도 되게 음. 흥미롭고 음. 그리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음. 진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에서는 더 재밌는 거를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많이 남아 있으니까 2부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예, 그럼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